같은 날 밤 아테네로 돌아오는 기차 안에서 나는 다른 도시에서 울리는 피아노 음악 소리를 들었다. 카펫도 깔려있지 않고 벽지도 없는 나무로 만든 난간만 있는 넓은 계단. 음악은 아파트의 5층에서 흘러나오고 있다. 건물의 엘리베이터는 좀처럼 운영되지 않는다. 레코드나 CD가 아니라 평범한 카세트였다. 모든 소리에 먼지가 가볍게 앉아있다. 피아노 야상곡. 아파트 안에는 한 여인이 발코니 쪽으로 난 높은 창문 앞에 놓인 1인용 의자에 앉아있다. 여인은 이제 막 커튼을 열고 한밤중 도시의 지붕들을 내다보고 있다. 머리는 뒤로 올려서 묶었고 눈이 피곤해 보인다. 온종일 그녀는 지하 주차장에 정교한 설계도를 그렸다. 그녀는 한숨을 쉬며 쑤시는 왼손 손가락을 문지른다. 그녀의 이름은 지데나다. 25년 전 그녀는 프라하의 학생이었다. 1968년 8월 20일. 그녀는 붉은 군대 탱크를 타고 자신들의 도시에 들어온 러시아 병사들을 설득하려 했다. 그 다음 해 탱크들이 왔던 날을 기념하는 행사에서 그녀는 바칠라프 광장에 모인 군중에 합류했다. 경찰이 군중을 해산시키려 했고 5명이 사망했다. 몇 달 후 친한 친구 몇 명이 체포되었고 1969년 크리스마스에 그녀는 국경을 넘어 빈으로 갔다가 거기서 파리로 이동했다. 그녀는 그르노블의 체코 이민자들을 위한 모임에서 장 페레로를 만났다. 그가 들어오자마자 알아보았는데 오래전 철도 노동자들을 다룬 체코 영화에서 본 배우 같았다. 나중에 그가 정말로 철도 일을 한다는 것을 알았을 때 그녀는 그가 자신의 친구가 될 운명이라고 느꼈다. 그는 보헤미아는 나의 주곡입니다 라는 말을 체코어로 어떻게 하는지 물었다. 그 질문이 그녀를 웃게 했다. 둘은 연인이 되었다. 모단의 작업장에서 이틀 연휴가 생길 때마다 철도 오는 오토바이를 몰고 지데나를 만나러 그르노블에 갔다. 두 사람은 그의 오토바이로 함께 여행을 다녔다. 그는 그녀를 지중해로 데리고 갔고 그곳은 그녀가 한 번도 본 적이 없는 곳이었다. 칠레 선거에서 살바도르 아옌데가 승리했다는 소식을 들었을 때는 산티아고에 가서 살 생각도 했다. 그러다 11월에 지데나는 임신을 했다고 알렸다. 장은 아이를 낳자고 지데나를 설득했다. 내가 둘 다 돌봐줄게. 그가 말했다. 모단에 있는 우리 집에 와서 함께 살자. 방이 3개야. 주방, 우리가 함께 쓸 침실. 아들인지 딸인지 모르지만 녀석이 쓸 침실. 아기는 딸인 것 같아. 그녀는 그렇게 말하고는 갑자기 기분이 좋아졌다. 아테네 역의 승강장에서 누군가 나를 부축해 주겠다고 했다. 나는 눈이 먼 데다 귀까지 먹은 신용을 했다. 두 사람의 딸 니농이 6살이 되었을 때 지데나는 어느 날 저녁 라디오에서 체코 프라하의 시민 100명이 인권과 시민권을 요구하는 청원서를 제출했다는 소식을 들었다. 이게 저런쯤이 될까? 그녀는 자문했다. 8년을 외국에 나와 있었다. 그녀는 더 알고 싶었다. 가봐. 장이 식탁에서 앉아서 말했다. 우리는 괜찮을 거야. 니농이랑 나는. 여유 있게 다녀와. 당신 비자를 연장할 수도 있겠네. 크리스마스에 맞춰서 돌아오면 다 함께 썰매 타고 모리엔까지 가자고. 아니 슬퍼하지 마 지데나. 이건 당신의 의무잖아. 동무, 행복해져서 돌아올 거야. 우리는 괜찮아. 5층에 울려 퍼지는 야상곡에 여전히 귀를 기울인 채 지데나는 커튼을 닫고 파란색과 흰색 타일이 붙은 벽난로 옆에 전신 거울로 다가간다. 그녀는 거울을 가만히 바라본다. 17년 전 저녁 그녀가 장에게 비자에 대해 물었을 때 실제로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
그들 셋은 무언가에 홀린 사람들처럼, 미친 사람들처럼 이제 다시는 함께 지낼 수 없다는 것에 동의한 걸까? 우리는 일들을 어떻게 결정하는 걸까? 거울 아래쪽 모퉁이에 버스표가 끼워져 있다. 브라티슬라바 출발, 베네치아 도착. 그녀는 왼손으로 버스표를 만지작거린다. 아픈 손가락이 있는 손이다. 오토바이 안장에는 담요를 덮어놓았고 그 위에 고양이 3마리가 자고 있다. 장 페레로는 부츠와 검은색 가죽옷 차림으로 계단을 내려와 주방에 들어선다. 뒷마당으로 이어지는 문 아래쪽에 작은 문을 열고 손뼉을 치자 고양이들이 한 마리씩 안장에서 내려와 마당으로 빠져나간다. 작은 문은 15년 전 니농이 강아지 마제스틱을 키울 때 만들어준 것이다. 그때 나는 멜론 조각을 떠올리게 하는 목소리를 들었다. 같은 목소리지만 이제 목소리의 주인공은 8살 혹은 9살 된 소녀였다. 그녀가 말한다. 마제스틱을 겉옷 안에 품고 기차역을 지나서 걸어가요. 하루에 61대의 기차가 우리 역을 지납니다. 이탈리아로 보내는 화물은 모두 우리 터널을 통과하죠. 겉옷 안에 품으면 마제스틱은 첫 번째 단추에 턱을 걸친 채 제 옷깃 앞에서 귀를 팔랑거려요. 달팽이와 지렁이, 애벌레, 올챙이, 무당벌레와 가재를 제외하면 녀석이 저의 첫 번째 애완동물이죠. 이름을 마제스틱이라고 지은 건 녀석이 아주 작기 때문이에요. 장은 거리로 나가는 문을 열고 오토바이를 비스듬히 눕혀서 발로 밀어낸다. 뒷바퀴가 문턱을 넘자마자 오토바이는 저절로 굴러서 도로에 내려선다. 그는 하늘을 올려다본다. 별은 없다. 암흑. 눈에 보이는 암흑이다. 마제스틱을 겉옷 안에 넣고 역을 지날 때면 모두들 걸음을 멈추고 손으로 우리를 가리키며 미소를 지어요. 우리를 아는 사람이든 모르는 사람이든 모두요. 녀석은 새로운 생명이에요. 신부님이 제게 녀석 이름을 물어보십니다. 마치 세례라도 해주실 것처럼요. 마제스틱이요. 제가 말씀드렸어요. 철도원이 문을 잠그러 간다. 그가 문을 잠그는 모습을 보면 다음 주에는 그 집에 돌아와 있을 것임을 이미 확신하는 것 같다. 그가 손으로 뭔가를 할 때면 늘 확신을 준다. 그는 손동작이 말보다 더 믿음이 가는 부류의 사람이다. 장갑을 낀 다음 시동을 걸고 연료 게이지를 살피고 기어를 1단으로 놓은 다음 클러치를 풀고 미끄러지듯 출발한다. 기차역 앞의 신호등에 정지 신호가 들어와 있다. 장 페레로는 신호가 바뀌기를 기다린다. 다른 차는 없다. 아무런 위험 없이 지나갈 수 있다. 하지만 평생 신호수로 일했던 그는 기다린다. 마제스틱이 7살 때 트럭에 치였어요. 처음 데리고 왔던 날부터 녀석이 첫 번째 단추에 턱을 걸치고 있을 때나 마제스틱 나의 마제스틱 이라고 부르며 외투에 싸서 집으로 데리고 올 때까지 녀석은 언제나 수수께끼였어요. 신호가 녹색으로 바뀌고 남자와 오토바이가 속도를 낸다. 장은 부츠를 신은 오른발을 뒤로 해서 살짝 들고 왼발 끝으로 기어를 2단으로 올린다. 공중전화 부스를 지날 때쯤 다시 한번 기어를 3단으로 올린다. 어제 코메르스 호텔 옆에 있는 상점 진열장에 제 이름 니농이 적힌 드레스가 걸려있는 걸 봤어요. 몸통 부분이 전부 검은색 중국 비단으로 되어 있고 곳곳에 하얀 꽃무늬가 흩어져 있었죠. 딱 알맞은 길이, 무릎 위로 손가락 3개쯤 올라간 길이었어요.
V넥 모양의 기다란 깃은 바느질로 붙인 게 아니라 재단한 거예요. 맨 아래까지 단추가 달려 있고요. 빛을 받으면 살짝 비치긴 하지만 야하다고 할 만큼은 아니에요. 비단은 언제나 시원하죠. 치맛단을 아래 위로 살짝 움직이면 아이스크림 먹을 때처럼 허벅지가 그 옷을 핥는 거예요. 비단 벨트를 찾아봐야겠어요. 이 드레스에 어울릴 만한 넓은 은색 벨트요. 전조등을 켠 오토바이가 구불구불한 산길을 올라간다. 가끔씩 급경사면이나 바위들 뒤로 사라지고 그러는 사이에 내내 더 높이 올라가면서 더 작게 보인다. 이제 깜빡이는 전조등은 거대한 바위벽 앞에서 흔들리는 기도를 위해 밝혀놓은 촛불의 불꽃처럼 보인다. 그에게는 다르다. 그는 땅 밑에 굴을 파는 두더지처럼 암흑을 뚫고 지나가고 있다. 그가 켜둔 전조등 불빛이 어둠 속에 터널을 만들고 바위를 피하며 올라가는 도로를 따라 그 터널도 이리저리 움직이며 나아간다. 고개를 돌려 뒤를 보면 지금 막 그랬던 것처럼 후미등 불빛과 어마어마한 암흑밖에 없다. 그는 무릎을 연료 탱크에 꼭 붙이고 있다. 각각의 모퉁이는 남자와 기계가 지날 때마다 그들을 받아들이고 낚아채듯 빨아들인다. 남자와 기계는 천천히 들어갔다가 재빨리 벗어난다. 모퉁이에 접어들 때면 둘은 최대한 자세를 낮추고 모퉁이가 휘는 지점이 나타나기를 기다렸다가 빠른 속도로 튀어나간다. 그러는 사이 남자와 기계가 올라가는 지역은 점점 더 황량한 풍경으로 바뀐다. 암흑 속에서 황량함은 보이지 않지만 신호수는 공기와 소리에서 그것을 느낄 수 있다. 그는 다시 헬멧의 얼굴 가리개를 연다. 공기는 희박하고 차갑고 축축하다. 바위에 울리는 엔진 소리도 들쭉날쭉하다.